돈산동 동화세입니다. 이제 논술 쓴 건데 첨삭을 할 때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답안 자체 내에서 이제 논술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안에 다 쓰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구조.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채점하기 쉽게 구조를 구성했느냐. 그래서 이걸 다 쓰고 플러스 알파를 썼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말이 돼야 돼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소리내서 읽어보던 것을 점검을 해서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 글자 써놓으면 되죠. 틀린 글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위에다 다시 글자를 쓰더라도 말이 돼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나눠서 끊어서 해야 되는데 300장 350장 너무 뻔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식으로 쓰고 핵심 단어도 쓰고 어떻게 예시도 써요. 구겨서 쓰면 두 가지식으로 쓰고 핵심 단어도 쓰고 설명으로 이유도 쓰고 예시도 쓰고 이걸 누가 더 쓰느냐. 그러면 남들은 하나 쓸 때 나는 두 개, 세 개를 쓰면 여기서 감점이 안 되겠죠. 여기 단어 중에 여기에 속해도 되고 여기에 없던 게 여기 있어도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시까지 딱 쓰면 얘 이해 다 했네. 독특하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대박 답안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걸 잘 끊어야죠. 가에서 1에서 2로 전환하는 방식이 그러면 1의 전환 방식도 써야 되고 2의 전환 방식도 써야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도 써야 되고 1에서 2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니까 1이 기준이 뭐냐 1이 뭐고 2가 뭐냐 그래서 어떤 차이로 됐냐 그 차이를 그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를 해석하면 문제 해석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신기하다는 거죠. 제시문 나의 왜 이게 문제를 낼 때 답안지를 이렇게 써라 하는 걸 여기다 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숨겨놓는다는 거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제시문 3이 뭐냐 4가 뭐냐 그 전환 방식이 뭐냐 이렇게 쓰면서 그럼 요 방식과 요 A 방식과 B 방식의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뭐고 두 개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고 그러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에서 1, 2의 발상 전환은 관점을 바꾸는 방식이다. 그러면 관점을 바꾸는 밖에 없어요. 1은 어떤 관점이고 B는 어떤 관점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수 있는데 내용보다 두 가지. 그래요. 그래서 가는 1의 어미새가 아기새를 먹이다 주는 모습을 상황만 보고 단면적으로 그러니까 먹이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보고 단면적으로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아기새, 어미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용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는 뭐였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 아니, 줄였을 때 이렇게 단면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 이 단면적으로 보는 거는 아기새의 어떤 문장 구절이 근거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아기새와 어미새를 갖다 주는 모습만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쓰든지. 문장이 길어요? 문장 길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 방식 나오는데 쓸 필요 없어. 발상의 전환 방식이 뭐냐고 관점을 바꾸는 방식이다. 여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쓰는 방식은 자기 나름대로. 반면에 이는 또 있어. 입장을 바꿔 심화적으로. 그럼 뭐가 심화적이냐 이 단면이 왜 단면이냐 왜 이게 왜 심하냐고. 먹이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먹이의 입장에서. 그럼 이 먹이의 입장이 왜 심해요? 여러 먹이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거는 어미새의 입장이야 단면은? 네, 그러니까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보고 있고 이는 먹이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 먹이의 입장도 생각해보자. 아기새도 먹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면적 심화적으로 한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네가 그냥 진단해버리면 이거 단면적이고 이거 심화적이고 뭐 이유를 뭐라 써야 돼요? 이는 먹이의 입장이고 일은 이 새 자체 새에게 먹이를 주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외면만 보는 입장이고
이거는 심화에서 들어가서 각각의 구성원들의 입장을 나누어 본 거고. 각각의 입장을 나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미새가 아기새에 먹이를 주는 전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 거고. 갖다 주는 모습. 이걸 객관적으로 본 거고. 그냥 외부의 모습. 네. 이거는 전반적으로. 요 먹이의 이 구성원, 요 어미새 입장, 아기새 입장, 먹이새 입장, 이렇게 세부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네. 응? 이게, 그래. 이게 그 말 아니에요? 단면적, 심화적인 이유가 뭐냐고. 나는 얘기했잖아. 심화적이. 각각의 구성원의 요소를 나누어란 말 썼는데 너는 심화의 이유가 뭐야? 안 썼네요. 단면의 이유가 뭐야? 상황만을 봤다.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그냥 보이는 상황만 객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단면이 되지. 한 장면으로. 한 끗 차이네요. 네. 한 끗 차이? 모르겠어. 네가 왜 단면적으로 심화적으로 했는지 나한테 말로 설명하지 말라고. 글로 쓰라고. 네. 자, 또 잡아먹힐 수 있는 아기새의 입장에서 총적인 먹이사슬을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화를 하다 보니까 입장을 바꿀 수 있었어. 벌레 입장도 되니까 아기새 입장도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먹이사슬은 나쁘지 않았어. 총체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 독자가 일면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생각에서 이렇게 부분의 요소를 고려하는 심층적 요소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부분적인 관계들을 살핌으로 인해서 이 점체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더 심화 있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엄청 길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 구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모습하고 단면 심화 총체적이다. 먹이사슬이다. 왜 단어가 없어? 단어요? 그거 외에 핵심 단어가 뭐냐고. 그러니까 일의 관점의 특성이 뭐고 이 특성의 장단점은 뭐고 쓸 수 있었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가 이해되고 단점은 이렇게 심하게 안 되는데 2번으로 부분으로 볼 때 단점은 뭐고 그거를 합쳤을 때 장점은 뭐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다시 1로 들어가서 전체를 보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전체를 보는 방법. 이거는 부분을 방법. 이것까지 확정되네. 그러면 부분을 보는 방법으로 부분 합친 다음에 다시 전체를 이해하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보던 전체적인 모습하고 더 다양한 시점의 전체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핵심 단어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면 쌤이 저번에도 핵심 단어가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2차에도 핵심 단어 부족하다 해서 여기 이 단면적인 이유가 뭐냐고 썼냐고. 그게 핵심 단어야. 저 심화적으로 판단한 핵심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뭐냐고. 그러면 1과 2의 관계는 또 뭐냐고. 1과 2. 그러니까 요 A와 B의 관계는 뭐냐고. 이 1과 2요? 1과 2를 갔을 때 1하고 2로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 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 차이점이 뭐냐고.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아니더라도 2로 봤을 때 장단점이 뭐냐고. 그래서 2로 보는 건 1 보는 거랑 같이 통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고.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거든. 저는 가랑 나의 공통점 차이점은 생각했는데 1, 2 공통점 차이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는데 그걸로 끝나냐고. 2를 한 다음에 다시 1을 갔을 때는 요거 1부터 이해가 다르니까 이 가치는 뭐라고.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전체를 부풀 있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걸 다시 통합했을 때 새롭게 이를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 못해. 사람들이 나도 아는데 네. 네가 쓴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왜 단면적으로 봤는지 왜 심화적으로 봤는지 하나도 안 썼다고 이유. 그래서 결론, 이유, 설명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없어. 결론. 네. 결론하고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설명을 하지.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지. 네가.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를. 이유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면서 네가 속으로 생각해서 이건 이렇다 하고 결정한 다음에 왜 그렇지? 라는 게 빠져. 지금 여기서 똑같이 3, 4도 볼까? 3에서 4의 개념인데 3은 뭐예요? 3은 하나의 개념. 네. 저 위에도 1은 뭐였어요? 전체 개념. 2는 뭐라고 했어요? 부분 개념. 개념이 아니라 입장이 아예 바뀌었어요. 위에 1, 2는. 1 전체로 보는 거. 애기새 이렇게 보는 하나의 장면. 이거는 뭐라고? 벌레 입장, 애기새 입장 이렇게 보는 거. 전체와 부분. 이것도 하나. 3번은 뭐야? 예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한 개. 이거는 뭐라고? 예시로 부분. 네. 그럼 똑같은 구조네. 3, 4도. 아니야? 네. 그러면 몸이나 나란 일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는 이거 나빠? 아니요. 전체를 확정 지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하니까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런 것들 여러 개들 귀납적으로 합치면 결국에는 이렇게 확장시켜야 돼. 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도 필요하고 구체적 개념도 필요하다는 거지. 네. 포괄하는 상위 개념도 필요하고 하위 개념도 필요하지. 네. 그런 내용이 여기 녹아 있어. 물론 잘 썼어 이렇게. 교훈은 조금 용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말되지 않는 걸 일반화시키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걸 올라갈 때 말이 안 되는 걸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 네. 그거 잘했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쓴 게 이거야. 일반화시키는 거. 네. 자, 그러면 가의 방식은 뭐야? 어떤 주체들의 입장을 가지고 주체들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 주어의 입장을 서로 바꾸는 방법. 네.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뭐 하는 목적어일 수도 있겠네. 어떻게? 몸일, 나란 일, 무슨 일, 무슨 일. 그러니까 목적어의 종류들을 여러 개 하는 방법, 하나로 하는 방법. 네. 자, 그러니까 둘 다 발상을 전환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방법. 부분과 전체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둘 다. 부분과 전체로 나누어서 보았다. 네. 2번. 일반화된 것과 개별화된 것으로 보았다. 추상적인 것과 같은 말 아니에요? 구체적인 걸로 보았다. 그래, 이런 것들. 이런 것 중에 뭘 썼냐고. 그래서 전환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하게 범주를 나타내주고 이렇게 됐으면 이해는 잘 되고 뚜렷하지만 그죠? 네. 아?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거는 단조로울 수 있지만 이건 이해는 잘 됐지만 명확하게 뭐가 되는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는 여기다 좀 써줬어. 이렇게 단조로움 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에서 써져서 자, 나에서 3, 4로 발생하는 전환 방식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공통점은 이거잖아. 네. 그러면 차이점으로 요 방식과 요 방식의 요구 방식을 뭐라고? 어떤 대상이나 일을 확정 지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건 뭐라고? 주체를 바꾸는. 이건 주어와 관련된 거, 이건 목적어와 관련된 거. 그렇게 비유하진 않았는데 가는 입장을 바꿔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나는 일관되게 관점을 유지하면서 말했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맞냐 하고 고민해 보면, 그지? 네. 전체적으로 차이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문제 낸 거는 문항 1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뭔가 추상과 구체의 문제가 되고 내가 볼 때 내가 풀면 이거는 주체의 차이.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이 누구부터 출발하느냐. 이거는 대상을 바라봤을 때의 목적을
네. 이건 주체고 이건 목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실패할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구성되거든. 답안지는 내가 안 봤지만 네 답안지를 다시 구성해서 쓰라면 난 이런 식으로 쓴 거니. 그러니까 뭐가 차이 났어? 좀 더. 아니 네가 말할 때 1, 2의 관계만 보고 1 보고 2 보고 1, 2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1하고 2 이거를 확정을 들지니까 1, 2의 관계만 보니까 여기도 약간 추상적이고 여기도 약간 추상적이고. 저는 1, 2도 안 보고 가 보고 나봤어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 알겠어? 가의 1, 2라면 가의 1, 가의 2 이렇게 확정된다면 두 개 비교. 그러니까 제시문을 더 확실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고 있어 지금. 전체 쓰는 구조나 쓰는 방식은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 더 구체적인 거, 치밀함, 쫀득쫀득함. 옛날같이 초반기라면 그냥 읽어보고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쓸 거 있네. 장점도 쓰고 주조 됐네. 근데 구조만 돼서는 이제 안 돼. 네. 내용도 더 뭐라고? 쫀득쫀득하게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러니까 요거 끊어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봤다 그랬지 한 번 더 봐야 돼. 또 뭐요? 내가 이거 문제만 여러 개 풀어준 거, 그 영상. 네. 끊어서. 그거 왜요? 너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거 문제 풀어주는데 이게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식문 분석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맞아. 그것도 봐야 돼. 재심은 가를 바탕으로, 이거 바탕으로. 재심은 나의 허기 보여진 태도의 문제점을 설정하시오. 그럼 가를 설명해야지, 요약으로. 그럼 500자면 600자면 이게 몇 자예요? 가 100자. 이게 100자 그래. 100자로 쳤다고 쳐봐. 허기 태도 이것도 써야 돼. 태도를 분석하는 거. 어떤 태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 네. 이런 태도가 몇 자? 150자. 문제점과 개선책. 이게 200자. 450자인데요. 그러면 어디가 더 할까? 150자. 요게 150자. 이게 250자. 이런 식으로. 자, 가를 바탕으로 써줬습니다. 나의 학에 대해서 태도 하나만 썼어? 저요? 학의 태도를 몇 가지, 어떤 태도, 이런 태도도 있고, 이런 태도도 있고, 이런 태도도 있고, 이런 거 안 봐?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제시문 썼지. 왜 가에 따라 벌써 해? 가를 설명하고, 나의 학의 태도를 설명하고, 몇 가지. 그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저 저렇게 안 끊었어요. 그럼. 가 바탕으로 문제점. 제시문 나와? 그럼 이게 뭐의 문제점이야? 허기의 문제점. 그러니까 허기에 어떤 그걸 써야지. 이걸 확정줘야 문제점을 쓰지. 태도이다. 그러니까 이 태도 한 개당 문제점 하나. 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태도가 많지 않다고 분석을 해봐. 이런 색에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태도고, 이렇게 본 건 무슨 태도고, 이렇게 본 건 무슨 태도다. 그 문제점은. 자, 그럼 이 허기의 태도가 요 가의 바탕으로 한 거랑 뭐가 연결됐어? 태도이다. 가의 바탕으로 가 요약한 게 뭐냐고, 가 내용이. 가 내용은 이타적 배려요? 개인은 도덕적이 부도덕한 사회라는 거죠. 개인은 도덕적인데, 도덕적인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 네, 그래서 개인적인 행동이랑 사회적인 행동으로 나눴어요. 그럼 허계 태도를. 짐을 돕지 않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네, 그래서 거의 그걸 가를 바탕으로. 태도로 개인적으로 타주면 뭐라고? 여기 있네. 이렇게 짐을 찾으는 거, 구조적 계획 세우는 거 이렇게. 요거는 뭐라고? 사회적 행동. 이거 뒤에는 사회적 행동이요.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 이렇게 개인적 행동, 사회적 행동. 네. 그러면 개인 행동과 사회적 행동으로 나눈다. 어디서? 가에 따라. 가의 허기의 행동을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했네, 네. 그지? 네. 가에. 근데 요거를 여기 위에도 썼지 않았어? 안 썼어요. 위에는 가네요. 이거 도덕적 개인과 부족한 사회에 썼잖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행동과 부도덕 사회로 나눈다는 의미잖아, 이게 전제가.
대 말하고 낮게 쓰지 말고 가는 노도덕적인가 부도덕 사회를 말한다.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있다. 대화 이렇게 네. 하면 더 짧게. 오케이. 그래서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회 필요하다. 이건 플러스 알파로 쓴 거네. 네.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은가요? 30 많아야 15%이 정도만 쓰면 되는데 이걸 더 자세히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헉의 태도를 써야 되는데 먼저. 헉의 태도의 이런 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태도는 이렇고 이런 태도는 이렇고 이런 태도는 이렇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동은 잘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게 평가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행동은 좋게 평가하고 이거는 못하게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과 이 행동은 자연스럽지만 요 중에는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갈등의 지점을 찾아줬어야 되거든. 갈등의 지점이요? 그땐 쌤이 1차 때는 측면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측면 나눈 다음에 이제 갈등의 지점까지 찾는 거야. 갈등의 지점이요?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갈등의 지점이요? 개인적 행동은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행동은 이렇게. 그러면 개인이 도덕적인 개인인데 왜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하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의미요? 의미를 말해줘야 돼요? 아니 그럼 이거 논술을 왜 써? 아니 근데 이거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설명이 의미 아니에요? 이 설명이 뭐야? 개인은 이타적이가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모이면 개인의 이기적 충동이 결합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부도덕하게 된다. 항상 이렇게 돼? 라고 봐요. 가는 니부어 관점이에요. 아 그렇게. 그럼 이제 니부의 관점에서 썼는데 이렇게 되는 니부의 관점에서 이걸 봤지. 네. 그러면 도덕적인 개인은 어디 나와? 이렇게 여기. 네. 개인적 행동. 근데 그게 이기적으로 왜 돼? 이기적 사회적 충동을 백인 사회. 아 그걸 백인 사회. 야 썼어. 이렇게. 네. 왜 그래야만 돼? 얘는 어떤 점 때문에? 네? 이거는 이론으로 썼잖아. 네. 왜 이 사회 백인 사회는 이렇게 됐어? 백인 사회가 왜 그러냐고?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잖아요. 왜? 이때는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데?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로? 아니면 뭐라고? 종족 이기주의로? 아니면 뭐라고? 종차별주의? 네? 아니네. 주변에서 차별하니까 내가 차별 안 하면 내가 나중에 백인 사회의 주류에 합류를 못하니까? 네. 그런 거 써줬다고? 그런 걸 써줘야 해요. 어? 그런 걸 안 써줬네요. 아니 문제점을 설명하라며 거기 세운 거를. 네. 그럼 여기는 이론은 알겠어. 우리는 그래 전제를 쳤다고 쳐. 네. 개인 쓰고 사회 썼어. 그럼 왜 그런가? 네가 생각해본 요 생각이 네 생각 아니야? 이게 플러스 진정한 플러스 알파 아니야? 네. 그거는 안 썼는데 이걸 썼고. 이거는 그거거든요. 디부어가 얘기하는 이거 플러스 알파의 해결책이지. 네. 그럼 이걸 써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없더라도 그래야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그렇네요. 자, 제시분 가의 논점을 바탕으로 제시분 나다의 현상을 분석하시오. 가는 뭐야? 논점이? 코브라 잡으면 보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코브라를 길러서 잡아버리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정책 악용. 정책 악용 폐기되고. 이게 정책 악용이, 그러니까 정책 악용하고 정책을 폐기해야 돼? 안 되죠.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기하면 안 그 돼요. 결론이 뭐야? 결론이요? 정책이 악용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그게 결론 아니야? 정책을 악용되지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용한 정책을 폐기하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이 코브라 사태에서도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쓴 뜻이네. 결론을 위에다 얘기해요? 이 논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논점을 얘기를 하고 네. 그게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네. 여기는 코브라 사태 얘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의 논점을 바탕으로 해요? 그게 가의 논점을 확정한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도 결의설반. 그거 해도 되네. 저는 나눴고
나와 다 나눴고 그래서 가해 얘기한 거. 자, 그러다 나는 여기 나눴잖아. 옛날 이제 나눈 건 이제 끝났어. 이제 너 이거 할 줄 알아. 네. 이 안에서 이제 한 달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문장 관계. 아 거기다가 결의설 예를 또 써요? 이 여기에 결의설례를 다 쓰는 거지. 달랑마다. 눈점 설명하는 건데 쓰는구나. 네.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달랑만 나누는 걸로 끝내.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기에 결의설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럼 나와 다의 현상도 이 결론이 뭐야? 나의 결론. 그러면 또 동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하는. 뭐라고? 동어 반복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그 결론을 얘기해보면. 결론 쓰고 예시를 했는데 나다를 분석한 다음에 이 나에 있는 결론을 다에다가 비판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지. 자, 이거는 전제지. 네. 이 전제고. 이 전제를 놓고 이 두 개의 상황이 뭐야? 이건 뭐에 대한 상황이야?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아니면 복지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복지정책이 악용된 예시요. 그럼 복지정책 악용 사례를 나타낸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악용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뭐. 다는 뭐에 대해서 나와? 가는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그거를 일부 악용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해세태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됐어요. 이거는 네? 사회복지세 악용. 이건 국제사례 악용. 그치? 국제사회. 국제사례. 국제사회. 국제사례. 국제사회의 개입 악용.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뭐였어? 정책이 나쁘다고 그걸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하더라도 이걸 예방하는 방법. 이것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적용해보더라도 여기에서 분석 밑에 분석. 공통점 탈목적성 보인다. 하지만 악용했지만 그래 이렇게 쓰는 건 맞아. 이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아. 그치? 네. 그러면 결론으로 여기서 봐요. 나의 논점 뭐라고 악용하더라도 이게 그지? 정책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악용할 걸 예방하는 전에 예방하는 거, 진행 중에 예방하는 거, 악용했을 끝났을 때 처벌로 예방하는 거. 그거 얘기했어요 밑에. 그래 이런 식으로 써주는 상황에서 나하고 다가 뚜렷해서 여기 전제 이게 첫 줄만 보고도 답이 딱 나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채점할 때.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거는? 뭐가? 정책을 폐기하지 말고 악용하지 않을 만한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악용하지 않게 예방책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악용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끝났을 때 이런 사례를 가지고 그지? 악용이 된 거를 후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원 본질적 취지를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주장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일관되게 쭉 가잖아. 그러니까 이 내가 보면 이거 가 쓰고 나다 쓰고 나다와 비교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내용. 이제 안에 이 한 달락 어떻게 쓸까? 이게 더 좋게 쓰려면 더 알아듣기 쉽고 더 이해되기 쉽게 쓰려면 어떻게 쓸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다 첫 줄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이렇게 1, 2, 3, 4 제목을 소제목으로 붙인다면 뭘 붙이면 1, 2, 3, 4가 쭉 되냐고. 그 소제목이 두 갈씩이라고. 두 갈씩. 두 갈씩인데 또 문장 길면 안 되잖아요. 소제목만 쓰면 그 소제목만 딱 쓰면 되는데 그게 왜 길어 문장이? 제가 두 갈씩으로 문장을 썼을 때 항상 문제점이 문장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뒤에 자세히 쓴다고 했는데 동어 반복이 되거나 이게 문제였거든요. 아니 너는 두 갈씩이 지금 아니라 요점 정리를 첫 문장에 쓰는 거야. 그 요점 정리를 해서 그걸 간단하게 1, 2, 3, 4 이렇게 요점 정리로 친다면 뭐야? 더 간단하게. 여기서요? 요 첫 단락의 요점 정리는 뭐야? 정책을 악용해서 정책을 폐기해서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졌다. 너무 길잖아. 그렇게 쓰냐 제목을? 뭐라고 쓸 거야? 정책 악용 사례. 그러면 정책 악용 사례가 있으면 결론이 뭐냐고. 그래서 정책이 악용되지 않게 해야 된다. 정책 악용을 예방해야 된다. 막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끝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게 결의설반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글이 너무 똑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면 글이 한 단락 끝나고 한 단락 끝나고 한 단락 끝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비문학 보면 글이 딱딱딱딱 안 떨어지냐? 이렇게 나누면? 아, 지글지글 이어지냐? 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